네. 저는 헌재 갖고 둘이를 만들었다기보다 그리고 또 헌재가 하다기보다 정말 오만한 거는 최 부총리죠. 그리고 최 부총리한테 헌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임명장을 교부하지 말라 마은혁 후보에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여당의 원내대표가 오만한 거죠. 그거는 최 부총리로 하여금 지금 직무유기를 하라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라는 거잖아요.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헌재도 지금 사실은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걸 화를 안 내고 그래? 그러면 변론 절차에서 그걸 한번 따져보자. 그러고 나서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을 내릴 테니까 그 결정에는 네. 따르라. 네. 라는 의미로 한 거지. 저는 헌재가 그걸 오만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여당의 원내대표나 지금 최 부총리의 입장이 오만한 거죠. 저는 뭐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그런 무력화라든가 그 폄훼는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것들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무정부 상태가 이 어떤 특정 정당, 쉽게 얘기해서 국민의힘만의 잘못이다라고 몰아가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에 민주당은 그 의회의 다수석을 가지고 도대체 장관을 몇 명을 탄핵을 시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동안에 탄핵을 하겠다고 나섰습니까? 정부가 지금 일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전에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시키겠다고 검수 완박하면서 공수처 만들어 놓고 경찰에 대해서는 마음에 안 드니까 국수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본인들이 힘이 있을 때 국가기관의 다른 국가기관들을 그렇게 폄하하고 무시했던 것 그건 민주당은 없었습니까? 그럼 민주당도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세요. 대통령은 물론이고 그다음에 국회 여야 정당, 감사원, 선관위, 헌재, 대법원, 법원, 군, 검찰, 방통위 그리고 언론 어느 기관 하나가 지금 제대로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이거 정치권에서 서로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기관은 전부 다 공격을 하고 깎아내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문제를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어떤 비판하는 것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니네는 잘못하고 있고 우리는 잘못한 적이 없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면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희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습니까?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 절차대로 저희는 행사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여러 헌정질서를 또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광훈 목사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구치소로 쫓아가는 이 국민의힘의 지도부들 정말 좀 한심합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이 과정에서 저는 이 여러 가지 보통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있을 때 민주당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했습니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이 행안부 장관은 해임 건의를 저희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올리면 과거 하다못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만 해도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장관들이 자진사임합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 어땠습니까? 해임 건의를 한 번, 두 번 해도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 분쟁,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이 외교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올렸지만 무시하는 전략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야당과도 소통하지 않고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시도에 대해서 해임 건의로 응답하면 해임 건의에 대해서 무시하면 저희는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습니까? 여러 방통위의 여러 언론 장악 과정이나 여러 검사들의 무리한 수사, 기소, 답정 기소 이런 부분들 다 그럼 저희가 그러면 대통령의 통치 권한이니까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라를 말아먹든 망하게 하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합니까? 그럼 입법부는 거기에 대한 어떤 이 대통령의 권능 행사 또 행정부의 이 어떤 일방적인 이 어떤 무력 사용에 대해서 사실 무력이라고 제가 표현하긴 합니다. 거치게 표현하긴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입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과 검사 탄핵과 장관 탄핵이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저희가 이 시간을 벌고 정말 이 국정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것을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여러 가지 이 혼란 상황을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국회의 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재 흔들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조금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여당 지도부나 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이 왜 이렇게 그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도 내고 또 이번에는 기피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세 분에 대해서는 재판관 본인이 스스로 회피해야 되는 거를 회피 촉구라고 해서
제 법학자 평생 해봤습니다. 회피 촉구 의견서 낸 거는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예. 그런데 왜 이런 헌재 흔들기에 나섰을까?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당 지도부나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이제 탄핵 심판에서 인용 결정을 피해갈 수 없으리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계속 헌재를 흔들어 가지고 헌재를 조금이라도 흠집 내고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대해서 문제 삼고 그래가지고 인용 결정이 나왔을 때 이거 헌재 인용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 그 이후를 지금 예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를 보고 지금 하나하나 명분 쌓기로 가고 있고 그 명분을 지금 윤 대통령 지지층에게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대한민국이란 국가나 우리 대다수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네. 예? 네. 그래도 헌재가 헌법재판에 관해서 최종적인 심판기관이고 모든 헌법적인 분쟁은 헌재에서 이제 끝이 끝이 나야 되고 이게 헌재가 헌법적인 분쟁의 최후 보루인데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 지금 질 것 같으니까 인용 결정 날 것 같으니까 지금 나도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명분 쌓기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